네, 오늘의 튜는 진담 주제는요. 우리 지도 데이터 구글에 반출해도 될까? 찬성 대 반대입니다. 국내 구글 지도는 외국과 달리 자동차 길찾기를 비롯해서 도보, 자전거 길찾기, 실시간 교통정보, 또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막힌 탓이라며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정부의 반출을 줄곧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에 이제 구글이 국토교통부 산하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좀 승인해달라 네. 이런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정부는 결정을 계속해서 유보를 했죠. 네. 정부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 결정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결단력 있게 좀 이게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기업 공채 토론의 경우에 이제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또 너무 튀는 발언보다는 무난한 발언이 좋다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외국 기업 토론 면접도 좀 마찬가지일까요? 네, 사실은 이 토론 면접은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계 기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진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소통을 중요시하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보다 더 이 토론 면접에 대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각별에 유의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학생들 대표님이 하신 말씀 잘 참고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찬성 입장은 재현 학생, 또 반대 입장은 영훈 학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찬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입장인 재현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 찬성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지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200여 개의 국가에 있습니다. 네. 그중에 199개의 국가에만 자동차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바로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단 하나의 국가, 이게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비롯해서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등 구글 맵의 핵심인 고급 기능들은 사실상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구글은 한국 정부에 이제 지도 반출을 요구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글은 현재 SK 플래닛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보안 시설들의 위성 영상은 거의 다 인터넷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꾸로 오히려 이런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내 기업의 세계화 진출을 막는다는 우려 역시 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켓몬 고와 같은 증강현실 서비스 등이 미래 산업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이런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내외의 의견이 큰데요. 이런 만큼 이제는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지금 제가 다 반박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몇 개 좀 차근차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먼저 199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한 개국으로 유일하게 지도 반출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99개국, 그 200여 국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분단된 전시의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만큼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허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도 반출할 때는 굉장히 좀 유의해서 반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다른 위성 사진에서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실효성이 없다 손 치더라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보안상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어떤 위성 사진에서 이 보안상에 좀 문제가 되는 군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불러 처리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서로 양보를 해서 좀 수용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허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구글은 전혀 양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들, 디지털 글로브 같은 사이트에 가면은 유료로 일정 금액만 내면 이미 위성 사진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도 이제 정보 반출 자체는 법적으로 금해져 있는 것은 맞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 위해서 정부 간의 그런 협의체 역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이걸 반출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구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시설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아에 3개를 지으려고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지도 반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을 때 그게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뭐 경제적인 효과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검색을 하면은 이게 서버로 들어가서 그 서버를 통해서 다시 나오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서버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컴퓨터가 꺼지면 안 되는 그런 실인데 24시간 컴퓨터를 돌리기 때문에 컴퓨터가 뜨거워지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냉각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제로 지어진 싱가포르, 홍콩, 대만보다 우리나라는 좀 더 온화한 기후에 있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보다 그 냉각에 필요한 전기세가 훨씬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구글은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을 때 전혀 적극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일방적인 배려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좀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구글이 뭐 어떤 나라가 아니라 사실 기업이기 때문에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구글 맵이랑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구글 입장에서는 또 모든 나라들이 다 지도 반출을 합의를 해줬는데 한국만 안 했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해야 하냐? 라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 구글 맵 자체의 문제로 넘어와서요. 계속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구글이 반출하려는 지도 역시 네이버나 다음이 가지고 있는 지도처럼 보안 처리가 된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너무 외국 기업에 우리가 국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이건 세계화 흐름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국수적인 태도라는 말에도 저는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5,000분의 1 지도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조 원을 넘게 투자를 해서 만든 지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구글은 우리나라의 구글 코리아에서 세금 문제도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국내 법에 그 법인세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또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구글은 좀 다른 정부에서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랑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구글 역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다못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후기를 보더라도 구글 맵을 사용하지 못해서 많이 관광 명소들을 찾아다니는데 힘들었다라는 후기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더 세계화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을 하고 약간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따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수주의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구글이란 이 기업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이 큰 헤비급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IT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좀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너무 이 국내 이 국수주의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구글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그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안 그래도 좀 뒤처지고 있는데 그런 이권을 좀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물론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좀 더 다양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큰 후에 같이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에 대한 두 학생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찬반 토론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본다면요. 일단 주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고요. 예.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사실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좀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현 학생이나 영훈 학생이나 뭐 특정 주제에 대해서 180도 다른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점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서로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토론할 때 그럼 어떻게 토론을 해야 좋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재현 학생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소통을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지나치게 한 번에 많은 자기의 주장을 담아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재현 학생이 그걸 다 따라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따라오지 못한 학생의 실수인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응할 수 있게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도 이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책임감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재현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에 대해서 끝처리가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게 과연 내가 100% 이 내용을 이해하고 얘기한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역시나 두 분은 우리 취준진담의 대표 토론어답게 역시 대단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집단 토론 면접. 네. 요거 집단 토론 면접은 이런 것이다. 이 취준생분들께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네. MC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집단 토론 시간입니다. 네, 매회 저와 재환 씨의 발언이 좋아져서 음.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또 이제 슬슬 풀릴 때가 됐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MC 중에도 합격자를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네.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세요. 네, 토의 주제는요. 구글이 인수했으면 하는 회사는입니다. 어렵네요. 이제 구글이 계속해서 전략적인 인수 합병을 매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이 꾸준히 올 수 있고 이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만약 여러분들이 뭐 구글의 이제 CEO라면 어떠한 회사를 인수해서 이 구글의 기업 가치를 계속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한 개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명이 한 기업씩 말하면 기업이 4개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선정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반드시 한 개의 기업만 선택을 좀 해주시고 네. 토의를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회사가 살아남을지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네, 그렇게요. 이 구글의 인수할 회사를 놓고 본격적으로 토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제가 MC석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감은 뭐 네.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닌데 어. 네 분의 토의에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열심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역대 다른 분들께서는 드디어 제가 뭐 했으면 이건 저의 능력인데 역시 제일 점수는 여유가 있으세요. 여유가 있으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른 분들은 뭐 하지만 면접 제가 전에 막- 이런 네. 발언은 네. 면접 결과에 하등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러한 좋은 칭찬도 저는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날카롭게 평가를 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잘 보여서 뭐합니까? 무슨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 영훈 학생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구글이 연예 기획사를 인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워낙에 또 이게 요즘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이 트렌드를 또 읽을 수 있는 게 네. 그 빅데이터로 사람들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중의 문화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때 가장 핫한 그리고 유행할 만한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예 기획사가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떤 연예 기획사를 좀 인수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3대 기획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YG, SM, JYP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3대 기획사 중에 그래도 YG나 SM은 좀 많이 체계적인 이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에 그쵸. 비해 상대적으로 네. JYP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JYP를 인수를 하면 SM이나 YG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로 만들게 되면 이게 성공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입니다. JYP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외국 기업 중에서 찾아봤어요. 혹시 다들 넷플릭스라고 아시나요? 알죠. 네네, 그 동영상 업체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저는 넷플릭스 인수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구글이 기존에 이미 유튜브를 예전에 인수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유튜브의 주인이 구글이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넷플릭스 컨텐츠를 함께 이제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고객 맞추면 뭐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영상 추천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모두 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를 좀 인수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황하나 재환 씨는요? 황하나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하세요. 대표님이 진행을 아, 그죠. 해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진행하십시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일단 이 플랫폼 사업이지 않습니까?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런 물리적인 사업보다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라 이끌어 나가는 시장 형성을 아예 그냥 형성을 해놓고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돼 있는 시장을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에 조미료 회사예요. 조미료 회사. 오뚜기라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진짜 실제로 이제 오뚜기가 조미료의 업계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입지를 다져놓고 있고 또 세계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 회사를 꼽았냐면은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밥은 먹고 살아야 돼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재료는 어디든지 그 나라에서 다 난단 말이죠. 네. 나는데 이 구글만의 고유한 그 맛을 느끼게 하려면 실제로 맛을 느끼게 하자는 거예요. 구글의 맛. 구글의 맛을 조미료 회사랑 결합을 해가지고 구글 맛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뭐 구글이 좀 더 인공지능 만드는 그렇지 알파고 맛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좀 더 좋은 발전 방향이 될 것 같아서 자 얼마나 잘하나 보세요 아나운서. 그렇게 자, 쳐다보는데 연예기획사, 예 오뚜기, 오뚜기 넷플릭스. 네. 여러분 언제까지 저는 큰 파이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큰가 봅시다. 저는 이 중국 항공 통용 비행기 회사, 네. 그러니까 즉 경비행기 제조 회사와 인수합병을 좀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땅에서 놀 겁니까? 네. 이 가푸들의 아니, 우리가 뭐 전유물인 날개 달았으니까 우리가 이 가푸들의 전유물인 전세기를 이제 좀 상용화, 보급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맵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IT의 강점을 이용해서 이 경비행기에 실어서 자율주행 비행기를 개발한다면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쉽지요, 참. 자율주행 비행기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안 타는데 비행기 어떻게 나옵니까? 한 세대를 앞서가는 거죠. 그렇네요. 구글 에어 이런 네. 걸로. 구글 네. 에어. 구글 에어. 구글 괜찮은데요? 에어. 지금 당장 추진합시다. 그러세요들. 자, 예, 네 분이 예. 이제 기조 발언을 들어보니까 네. 다 특별한 뭐 자기만의 주장을 갖고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구글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회사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한번 얻어보시고요.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각자 자기가 선택한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를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기업으로 토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저 바꿔도 됩니까? 혹시 기업을?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예. 저 팍스콘으로 바꿀래요, 팍스콘. 이 실제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 애플의 OEM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에서는 거의 뭐 물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OEM으로 다 주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애플 제품을 제일 많이 만드는 중국의 이제 회사가 팍스콘인데요. 거기를 선정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네. 애플과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그럼요. 전쟁입니다. 디지털 워입니다. 디지털 워. 전쟁할 네. 때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네요. 좋아요. 구글 에어로. 구글 에어 타고. 네. 하지만 우리 비폭력이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구글 하면은 플랫폼, 그리고 전산 디지털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건 데이터를 갖고 다닐 수 없어요. 네. 무형인 거를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쥐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형이 어떤 게 필요한데 그 유형이 어떤가를 이제 해주려고 그렇게 만들어내려면은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만들어내요. 왜 아이폰 같은 것도 거기에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 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게 손에 무형의 것이라고 말씀을 네. 하시면 오뚜기 네네. 맛은 어떻습니까? 구글의 맛. 맛없더라고요. 별로예요. 바로 포기합니다. 네. 네. 영훈 씨는 JYP 어때요 그러면은? 저는요. 왜냐면 맛있다, JYP 좀? 네? 그건 어떤가요? JYP를 또 생각을 한 게 일단은 또 구글이 또 많이 원하는 게 트렌드를 선도하고 또 사람 그 대중들의 마음을 읽는 거 그리고 이 문화적인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책 중에서 뭐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책도 있는데 구글이 우리 머릿속을 계속 읽고 이 머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지배해 버리면 그 대중들의 마음과 이 생각까지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JYP를 통해서 연예 기획사 그리고 대중문화 전반을 건드리기 시작을 한다면 구글이 좀 더 큰 회사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차라리 그러면 좀 더 큰 회사가 낫지 않아? 미안해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더 큰 회사를 인수를 하면 되지 20세기 않나. 폭스상 아니면 워너브라더스 뭐 네. 이런 엄청나게 큰 연예 기획사를 이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애플이 얼마 전에 그 타임워너를 인수했어요. 워너브라더스랑 예, 예, 예. CNN을 가지고 있는. 어. 근데 애플의 급에 맞추려면은 뭐 JYP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맞아요, 좀 더 맞아요. 국제적이고 큰 기업을 인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JYP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유재한 씨처럼 바꾸겠습니다. 어떤 거 같은 거?
바꿔요. 디즈니 한번 가볼까요? 아, 디즈니 좋네. 디즈니. 디즈니 좋네. 네, 디즈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미 씨 이참에 바꾸세요. 본인도 바꿔요, 그러면. 저는 안 바꿉니다. 바꿔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나. 근데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네. 아무리 이걸 대중화한다고 해도 네. 이게 대중화되기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힘들지 그 않을까요? 맨 처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이유 중에 그 전용기였어요, 전용기. 그러니까 전세기. 전세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보급화하는 거 상용화하는 겁니다. 전세기로? 이거 우버 물론 비행기. 포드가 우버 비행기. 우버 비행기. 같은 자동차 카카오 비행기. 비행기를 모시러 오는 거야? 네, 이게 포드처럼 이렇게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상당히 고가였고 뭐든지 초기에 나온 제품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상용화가 됐고 이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모두 자동차를 네.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좀 더 우리의 시간은 1분 1초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축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미래에는 우주에서 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우주까지 가기에는 저희 네. 회사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단계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벌써 저희 회사예요. 네, 저희 회사. 우리 회사예요. 네. 우리 회사가. 그리고 네. 이 중국 항공 통용 비행기 회사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미국의 경비행기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의 기술력과 이 중국의 기술력을 모두 지배하는 것이 이 회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큰 시장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인수한다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그 저항력도 훨씬 더 약할 거라는 진입 장벽이 훨씬 낮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구글은 네네. 사실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알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예. 네. 근데 뭐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 왔을 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이미 구글이 핸드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소프트웨어에만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까지 강점을 가진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넘어서 비행기까지 가게 된다면 일단 한 대만 팔아도 사실 마진이 핸드폰을 한 대 파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맞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핸드폰도 만들지만 핸드폰 사업이 망했어요, 우리가. 근데 비행기까지 건드는데 비행기 사업도 망하면 어떡하냐. 난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것도 그건데 저는 사실 대중화가 될 수가 있을지가 계속 이게 비행기 의문이거든요. 사업이. 왜냐면 자동차는 이렇게 처음에 나온 지 포드사를 잘 말씀을 네. 하셨는데 자동차가 나온 지 몇십 년 만에 포드사가 뭐 몇십 년 안 돼서 포드사가 나오면서 혁신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비행기가 나온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아직 비행기랑- 혁신이 안 됐어요. 비행기랑 가정차는 그런- 같은 년에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와 또 다른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미 시작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최근에 저가 항공기 많이 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미 좀 시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한번 타면 고가의 비용을 내고 탔지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KTX를 한번 탈 비용 정도로 이미 비행기를 되게 자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시대도 머지않아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비행기 한 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미 아나운서? 네, 뭐 한 부산이나 제주도 가는 경우에는 6만 원 정도. 아니요. 비행기 한 비행기 대 한 대. 가격을 아십니까? 가격을 아냐고요? 예, 좋습니다. 이 뭐 비행기 가격이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 이미 항공 우주 사업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어요. 진작에 좀 막아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보미 아나운서 얘기한 부분은 우주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뭐 많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뭐 네. 부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개인용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 이쯤에서 지금 영훈 학생이랑 우리 재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좀 봤는데 네. 이쯤에서 어느 정도 좀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업을 인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요? 먼저 그러면은 저희가 뭐 네. 유형 자산에 투자를 더 할지 아니면 구글이 원래 하던 것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산업이니까 그쪽에 더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정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한 명씩 이제 그러면 의견을 얘기해 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침 실리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구글이 하던 거는 아무튼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할 때 더 많은 그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갑자기 그 하드웨어를 하니까 다 망해요. 줄줄이. 핸드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진짜로. 근데 하드웨어를 계속 하던 데는 하드웨어의 그 발전성이나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의 알아서 또 발전이 있는데 거기가 또 소프트웨어를 건드리면 그것도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던 대로 플랫폼을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한 넷플릭스와 이 디즈니와의 콜라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그렇다면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왜냐면 유튜브를 한번 인수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결과 중에 하나가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 플레이도 구글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해외로 좀 진출을 하려고 뭐 한국에도 얼마 전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또 그 앱 다운로드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점에 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이미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성공적인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혁신적인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연예기획사에 새롭게 도전을 해서 또 구글이 또 다른 이미지로서 또 사람들의 뭐 대중들의 문화 이 산업 전반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 기업의 뭐 어떤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네.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연예기획사가 좋지 않을까. 네. JYP. 꿈이 하나군요. 디즈니에서 JYP로 다시 바꿔. 디즈니로? 네, JYP로 계속 가겠습니다. 아, 네. 저는 디즈니로 자, 이제 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네 분이서 반드시 합의된 결과는 한번 도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딱 한 번 정도만 핵심적인 발언을 하시고 네. 여러분들끼리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예 모르는 사업을 건드리는 것보다 하던 사업 그냥 계속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재현 학생 어때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유튜브나 구글 플레이랑 시너지를 생각을 해도 그쵸, 그쵸. 확실히 뭐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산업을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이 사업 저 사업 건드리다 더 망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면요. 이 사업만 잘 키워나가도 그냥 최고가 된답니다. 경험담이신가요? 내가 장사해봤겠어요. 이거 경험담은 뭐 아니거든요. 작곡도 하시고 예능도 하시고 하시니까 예, 예.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네. 다 잘 되시잖아요. 열심히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열심히요. 저는 생각을 네. 해봤는데, 네. 안정적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거부터 인수를 하고 그 기반으로 또 동영상들을 이용을 해서 또 연예기획사 인수해서 홍보 영상 뿌리면 되니까요. 동영상부터 잡읍시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디즈니가 너무 아쉽긴 한데 네네. 아니 디즈니 돼요 그러면. 아니 어쨌든 의견을 네. 하나 좁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요. 넷플릭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동의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토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재현 학생이 최종안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는 구글이 인수할 만한 적합한 기업에 대해서 토의를 해봤는데요. 뭐 그 후보군으로는 중국 항공사, 그다음에 팍스콘과 같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디즈니, JYP,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래 구글이 주 사업이 소프트웨어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 사업을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후보군 중에 JYP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국내 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정을 내렸고요. 기존 사업, 즉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과의 시너지를 고려를 했을 때 넷플릭스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토의 과정을 자세히 좀 지켜봤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네 분에게 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인수할 것이냐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각각의 장단점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들어보니까 좀 더 내부에서 잘하고 있는 걸 갖고 좀 뭘 하자. 그다음에 또 해외로 좀 좁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다면 좀 더 토의가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두 분께서는 이쪽의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좀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래 그럼 그거 할까라는 약간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해주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소극적인 면을 보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면접자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시고 네. 자기 주장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끝까지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은 결과가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합격자 한번 발표해 주시죠. 네, 합격자는 바로 재환 씨 옆에 있는 우리 재환 씨. 재환 씨 옆에 있는 우리 한재현 양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데서라도 합격을 해봐야죠. 아유 합격하셔야 좋은 데 갈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자기 주장도 잘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최종안이 본인의 주장이 관철됐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보미 아나운서나 우리 영훈 씨가 얘기할 때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고 공감해주고 아이디어 아까 구글 레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좀 더 좀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원 학생이 소감과 함께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그 클로징 멘트를 뭐 LED 쓰고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쓰고 우승자니까 멋있게 근데 갖고 왔는데 한번 할래요? 갑시다. 네, 오늘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토의를 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뜻깊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토의를 해봐서 참 좋았고 또한 합격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한층 더 의미가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더욱더 알찬 공채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단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